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고민과 불편함을 해결해드리는 사회복지사 박미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복지관에 최임순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집주인이 갑자기 집 보증금을 500만 원이나 올린다네요. 제가 당장 그렇게 큰 돈도 없고 집 나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떡하죠?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누가 집을 빌려줄까요? 혹시 나라에서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월세가 부담스러우시거나 집이 너무 불편하시거나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비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데 놓치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전에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구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냐고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르신 부부 가구는 우선적으로 배정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 임대료도 정말 저렴해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니까 한 달에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보증금도 100만 원 정도로 부담이 적어요. 이 정도면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계약 기간은 2년 단위이고 조건에 변동이 없으시면 최대 50년까지 갱신도 가능합니다. 집 크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12평 이하의 아담한 크기로 1인용과 2인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는 관리하기도 편하고 딱 적당한 크기랍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되어 있어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 주택과에 가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좋은 제도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리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셔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집은 정말 어르신들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집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시죠? 나이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소득 기준이 조금 넓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3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20만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해당되실 것 같아요. 이 집의 가장 좋은 점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지관, 경로당, 보건소가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에 있어서 멀리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응급 상황을 대비한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생활 상담도 해주시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연결해드려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70% 수준이에요. 보증금은 약 200에서 350만 원에 월 임대료는 10만 원 내외예요.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일반 집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집 크기도 12평에서 18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돌봄이 없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신청은 LH공사 청약센터나 각 지역의 주택도시공사에서 하시면 돼요. 추첨으로 선정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신청해 보세요. 세 번째는 주거급여 제도인데요. 이건 정말 실용적인 도움이에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서 임대료나 주거비를 지원받는 제도거든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9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62만 원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원 내용이 정말 좋아요.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임대료는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실제로 내시는 임대료가 35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매달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생활비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겠죠?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은 도배, 장판, 창문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을 최대 457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없애기, 미끄럼 방지 시설 등도 다 포함돼요. 집이 훨씬 안전하고 편해지실 거예요. 신청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돼요. 네 번째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집을 따뜻하고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면서 전기료, 가스료도 절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업이에요.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에요. 특히 오래된 집에 사시면서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전기료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많은 걸 해드려요. 집 단열재 시공해드리고 새 창문으로 바꿔드리고 오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해드리고 LED 조명으로 바꿔드리고 고효율 가전제품도 지원해드려요.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집이 완전히 새 집처럼 변해요.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난방비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단열 개선하고 좋은 보일러로 바꾸면 난방비를 30에서 5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름철 냉방비도 마찬가지고요. 매달 나가던 전기료, 가스료가 훨씬 줄어들면 생활비 부담이 덜어지겠죠?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각 지역의 에너지센터에서 하시면 돼요. 전문가가 직접 집에 와서 어디를 개선하면 좋을지 점검해드리고 어르신댁에 맞는 맞춤형 개선 작업을 해드려요. 여기까지 4가지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영구임대주택은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편의시설을, 주거급여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서 임대료나 수리비 지원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따뜻하고 시원한 집과 함께 전기료 절약까지 해드리는 제도들이에요. 이제 나머지 혜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서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요. 5번째로 행복주택 고령자 특별 공급을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주택이라는 이름부터 정말 따뜻하죠? 이 제도는 역세권과 같이 교통환경, 생활환경이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예요. 행복주택은 원래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이지만 고령자 특별 공급 물량이 따로 있어서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어르신이라면 다른 연령대와 경쟁해야 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 약 21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35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한 다른 제도들보다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여유로워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과도 함께 살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과 시설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먼저 커뮤니티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경로당, 작은 도서관, 카페, 소규모 운동시설 등이 있어서 집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즐기실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교통도 정말 편리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서 병원이나 마트 가시기도 편하고 자녀분들이 찾아오시기도 좋아요. 또한 1층에는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이 입점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으셔도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임대료도 시중 임대료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 거죠. 전용 면적도 9평에서 15평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도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신청은 LH 청약센터나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에서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노인 요양시설과 공공실버주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 및 돌봄 서비스예요. 먼저 노인 요양시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용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에요.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을 받으셨다는 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신 거예요. 장기 요양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돼요. 전문가가 직접 댁에 와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해드려요. 걷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정말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24시간 간병 서비스, 식사 제공, 목욕 도움, 약물 복용 관리, 재활 운동지도 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려요. 비용도 장기 요양보험에서 대부분 지원해드려서 본인 부담금은 20% 정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은 본인 부담금을 더 줄여드리거나 면제해드려요. 월 본인 부담금이 보통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예요. 공공실버주택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에 복지 서비스를 더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직 건강하시지만 혼자 사시는 게 불안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이에요. 독립적인 생활은 하시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공공실버주택에서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요. 본인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또한 같은 건물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외로움도 덜 하실 거예요. 건강 악화로 인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양시설로 연계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임대료는 일반 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더 경제적이에요. 관리비에 식사비, 서비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예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제도 어떠셨나요? 정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동네 주민센터에 가세요. 거기서 본인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시면 돼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여러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으시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때에 따라 어르신들의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드릴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제도들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어르신들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사회가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차례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오늘 소개한 제도들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